우리가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내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새 들어 살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몇 억의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 다 하고 간판 달고 하는데, 이 남의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좋은 건물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뭐 심지어는 건물주 갑질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건물을 지키는 우리 그 소장님들, 경비 소장님들도 심지어 갑질하기도 해요. 뭐 야단도 치고 우리한테. 주차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기도 하고, 뭐 좀 간섭을 받기도 하고, 하다못해 간판을 다는 위치마저도 우리가 자유롭게 달 수가 없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벗어나서 내가 내 건물을 가져보겠다는 생각이 제가 처음에 개업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점심 때마다 틈틈이 라면 먹고 뭐 김치 사 먹으면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 만난 건물이. 그래서 지금 계시는 그거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있는 건물. 원체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2014년도에 완공이 됐던 건물인데, 그것도 스토리 진짜 많잖아요. 그 땅을 2000년 초반부터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예요. 땅이 굉장히 작아요. 64평? 64평, 5평. 네,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 우리 처처에 제가 샀던 건물하고 막 벽이 3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가 이거 못한다. 못한다. 이거 붙어 있다. 건물이 한 몸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게 살짝 틈이 없었어요. 틈이 아예 없다. 건축사도 못한다, 시공사도 못한다. 근데 내가 딱 아무리 봐도 기둥의 위치가 좀 틀린 것 같아. 이쪽 건물의 기둥과 이쪽 건물 기둥이 틀린 것 같아. 진짜 이 건축사들 뭐 전문가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된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2000 초반부터 그 건물을 보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고 중간에 손바뀜이 있었어요. 그리고 놓쳤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매일경제에 보면 부동산 광고 세션이 있어요. 요즘은 좀 광고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중개법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몇 개 없어요. 뭐 포시즌 뭐 몇 개. 그리고 큰 회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그냥 한 면을 다 사가지고 지면을 사서 광고를 할 때예요. 아침에 늦으면 매일경제 그 광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딱 보고 있으면 그 의학서적 이런 것보다는 의학서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요 부동산 광고. 네, 보죠. 보는데 어느 날 그 딱 보니까 대부분 그 광고할 때 번지수나 이거 정확히 안 적거든요. 안 적어요. 네, 일부러 대충 적어놓는데 딱 보니까 얘야. 면적하고 그냥 대충 봐도 왜냐면 이거다. 하도 내가 다 뜯어봤잖아요. 등기 다 떼봤으니까. 다 떼봤으니까. 평당 2001 때부터 그 건물을 사고 싶었는데 평당 1억이 됐을 때야 나한테 온 거예요. 5배가 올라서. 5배가 올랐는데 그제서야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못 짓는다 하니까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나마도. 네. 고민이 되죠. 이제야 나한테 왔는데. 나한테 왔는데 지을 수 있어 없어. 못 짓는다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엄청 했죠. 일반인 같으면 진짜 안 살 텐데. 그래서 일주일 내에 결정해 주세요라고 그쪽에서 해서 일주일 동안 뭐 옥상에 올라가고 내려다보고 막 들어가서도 보고 다 했는데 사자 하고 샀죠. 뭐 신축이 된다 안 된다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된다고?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누군가가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또 기억나는 게 그 중개 이제 담당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개법인에 그 담당. 지금도 이제 뭐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제가 또. 빌렸어요? 그분한테? 아니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항상 돈이 없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 사장님들한테 저녁을 먹자고 제가 오시죠. 그러면 말해요. 제가 돈이 없는데 꼭 살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장님이 이 사람이 꼭 살 생각은 있구나. 돈이 없는 거구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딴 사람들 접촉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왜냐면은 애매한 사람들 또 끼어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 팀장하고 이제 같이 소주를 먹으면서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광양에 또 사는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담보를 잡으려고 같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광양 그 농협인가 뭐 그쪽에서 돈을 또 빌려다가 막 끌어서 이걸 샀죠. 광양에 있는 농협 은행한테? 네. 왜냐면 서울에서는 그 담보를 안 해주니까 현지 농협까지 가가지고 가서 돈 빌려서 그래갖고 여기 막 긁어 모아보고 이걸 샀죠. 그것도 거의 한 80% 대출 받아가지고 거의 그렇죠. 풀로 그냥. 그리고 그 건물이 그 굉장히 이 강남에서 큰 룸사롱을 막 하던 분이 소유했던 건물이었는데 그분이 힘든 일이 생기셔서 힘든 일이 아주 생겨서. 급매로 막 일신상의 이유로 이후로 아주 급매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이 또 있었거든요. 또 많아요? 원래 그 옆에 건물이 살 때 건설회사 건물이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어서 그 대표 건물주가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올 지경 기다리고 있었어요. 압류하려고.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잔금을 치렀는데 압류되면은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잔금을 치른과 동시에 바로 등기 넘겨주세요 하고 그 당시 급행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받았죠. 그리고 제가 그 옆에 건물을 등기를 딱 받자마자 국세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누구냐? 우리 이거 압류하려고 했더니 주인이 바뀌었는데 너 누구냐 해서 제가 샀습니다 하고 가족인 줄 알고 친인척인 줄 알고 했겠지.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계약금 넣고 중도금 잔금을 하거나 계약금하고 잔금 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기간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누군가가 압류를 하려고 하는 물건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길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되죠. 우리는 돈 주고 나면 받기가 힘든데 이미 돈 없는 사람들이라. 그럼 압류당하면 매매도 안 이루어지고 그 채무가 훨씬 큰 것을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로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계약과 동시에 이제 그 옆에 143-5번지는 계약과 동시에는 아니었고 거기는 이제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제가 돈을 들고 다니면서 채무를 갚아줬어요. 그래서 해제를 다 바로바로 시켰어요. 진짜 바쁘셨네요. 수술 나오셔야 되고. 계약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지금 당장 이걸 풀어주는 게 목표였어요. 그걸 직접 풀어주셨고. 제가 가서 돈을 신보하고 기보에 가서 풀어주면서 압류 해제 서류 다 하고 해서 바로 하고 등기 딱 넘어가면서 대출 받아서 상환하고 그랬더니 바로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던 거죠. 그런데 너 누구냐? 네. 그런데 그 지금 우리 건물 있죠. 네. 그 건물도 이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돈이 없다 했잖아요, 제가. 네. 그게 70억이었어요. 70억. 네, 70억이었는데 3억, 10억인가 있었는데 그때 당장 3억이 있었어요. 10억은 이제 다 긁어 모아야 돼. 10억이고 3억 들고 갔죠. 3억 줄 테니 오늘 등기 서류 넘겨. 왜냐면 또 누가 압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붙잡혀 가니까 어디? 붙잡혀 갈 수도 있으니까. 또 뭐냐면 이 건물에 압류가 들을 수 있고. 있고. 그래서 자 내가 3억 줄 테니 등기 오늘 넘겨. 그 계약금이 보통 7억인데 네. 3억만 주고 등기 넘겨라. 네. 왜냐면 돈이 3억이고 좀 이따 나중에 7억 줄게. 네. 왜냐면은 이게 또 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70억짜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70억짜리 건물을 계약금 10%도 안 주고 그냥 3억만 주고 등기 넘겨라. 그래가지고 전설입니다, 그거는. 반 건달. 3일 만에 우리가 등기 받은. 3일 만에. 초급행으로 빨리 받을게. 빨리 넘기세요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은행이랑 세팅 다 해놓고 며칠 만에. 그리고 세팅 다 하는 거죠. 그 세팅은 아까 그 일주일 고민하는 동안에 동시 세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포션이 뭐냐면 건물의 컨디션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나의 자금과 금융권하고의 아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줄래 말래. 나 살 거야. 사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작업하는 거죠.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렇죠. 이 건물을 사는데 몇 개 필요한데 적극성을 의지. 그렇죠. 중개인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근데 돈 부족해. 그래서 좀 도와주면 할 것 같아. 그럼 아이디어도 좀 주거든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우리하고 평소에 거래 좀 했던 사람인데 신뢰할 수 있어. 그런데 당장 돈 좀 부족하지만 이 사람이 이거 꼭 사겠대. 그러면은 그 의지가 보여주면 보통 우리가 일반 담보대출을 70%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또 나쁘게 살지 않았으니까 뭐 신용 좀 끼면 한 80%까지도 나오고 또 은행 담당자에 따라서는 더 신용을 많이 끼워서 물론 이자율은 좀 올라가지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거에 대한 첫걸음은 만나서 소주다. 한잔 해야죠. 한잔 해서 일단은 그 친해져야죠. 그렇죠, 친해져야죠. 친해져야죠. 저희가 맨 처음에 만난 게 이게 20년도였나 21년도였나? 20년도였던 것 같은데 20년도였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추운 날에 이제 같이 답사하고 인사드리면서 그리고 종로를 둘러다녔죠. 추웠어요, 날. 추웠죠. 그리고 이제 성수동 건물을 만나신 거죠. 그리고 성수동. 얼마에 사셨죠? 50억에 샀죠. 50억 안 됐을 거예요. 48억인가 49억인가 됐어요. 맞다. 48억에 그 명도비 2억 해서 맞네. 맞아. 명도비 2억 해서 50억. 맞아. 야, 48억. 이거를 저희가 1월에 샀었나? 3월인가? 1월 말경에 계약을 하고 4월에 잔금을 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해 4월에 매각 계약을 하고. 매각 계약을. 그러니까 딱 1년 걸린 거네. 1년 걸린 거. 딱 1년. 저희가 잔금은 10월에 받고. 맨 처음 이 건물을 보셨을 때 사실 앞뒤 필지의 소유자가 달랐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게 정말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맞아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서 또 어떤 중개인에 따라서 많이 달랐을 거고. 많이 달라지죠. 저도 사실 경험이 계속 많기는 했지만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뭐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걸 항상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약사항 넣고 중도금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 하고 결론적으로는 계약이 잘 이루어졌고. 그렇죠. 중개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정말 어떤 팀워크를 좀 잘 맞아요.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특히나 이거는 명도 문제가 껴 있었기 때문에. 연구 문제 끼어 있고 건축 허가에 관한 문제. 왜냐면은 뒤에는 골목이 끼고 있어요. 그 뒤에 땅을 못 사면 앞 땅은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전혀 쓸모가 없는. 또 반대도 앞 땅을 샀는데 뒷 땅 못 사도 안 되고 둘 중 하나를 못 사면 이거는 건축을 할 의미가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거 엄청 고민 많이 하셨죠. 그렇죠. 고민 많이 했죠. 근데 저는 무조건 된다 이거. 아 그거는 뭐 우리 팀장님이 많이 강추를 해서 사가지고 그렇죠. 제가 좀 상당한 수익을 내고 덕분에 세금도 많이 냈고 그 자랑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법인세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B 처리해 주세요. B. 그때 당시 저희가 계약했던 게 신축해서 100억에 팔자였잖아요. 아 맞잖아요. 제가 항상 그 돌다리를 좀 두들겨 보는 스타일이어서 작게 잡았다가 신축해서 100억에 팔자라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거를 신축하든지 안 하든지 최소한 이제 100억 이상에는 뭐 팔아드릴 자신이 있었었고 왜냐면은 성수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또 있고 그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사실 저는 망설였죠. 저랑 첫 거래를 네, 저는 망설였고 팀장님은 좋다고 했고 계속 무조건 사라. 하라고 그리고 했고. 건축도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건축사도 제가 꾸역꾸역 건축사가 또 건축이 안 된다 또 그런 말을 또 맞아. 해가지고 건축 무지가 안 된다. 그런데- 카리프트 써야 되는데 그거 그런데 또 지하도 안 우리 되고. 팀장님이 그 유능한 건축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건축사가 설계를 뽑았지. 네. 허가를 된다. 받았고. 된다. 네. 정말. 진짜 이거 어렵게 계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0억에 매입하셔가지고 4월에 잔금 치시고 네. 1년 만에 110억에 팔았죠. 1년 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명도도 내가 다 하고 명도하고 명도 내가 다 했죠. 고생하셨습니다. 명도 제가 다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관리도 뭐 가가지고 문 잠그고 제가 다 하고 제가 한 거라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린 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얘기할 거 많네요. 맞네. 저희. 술 안 먹어도 이야기할 게 많네. 그쵸. 저희 뭐 술 먹기 시작하면 한 아하. 3-4시간은 그냥 얘기하니까 너무 많은 일을 했네요. 많은 얘기했죠. 저희 이제 다음에는 네. 오늘 재밌게 찍고 계시잖아요. 모르죠 또 어떻게 나올지 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네. 병원 다음에 가- 답사 같이 하는 것도 찍으셔야 되고요. 아 그렇죠. 답사하면서 거기서 밥 먹는 거, 술 먹는 것도 찍으셔야 돼요. 이제 다른 부동산 중개에서는 날 버리겠다. 안 빨라요. 안 버릴 거야. 어쨌든 많은 중개인분들 아시지만 많은 중개 법인도 아시고 저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말고 그냥 그동안 물건들에서. 물건들도 아 많고. 그렇죠. 왜냐면 저한테 카톡으로 음. 무수히 많은 물건들이 와요. 그쵸. 제가 물론 다 그 비밀 처리를 해드리고 자만 보죠. 근데 정말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많냐? 없어요. 한 100개 받으면은 괜찮다 한두 개잖아요. 3개? 막 또 두세 개?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저는 괜찮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데 가서 팔라고 하면은 안 팔아요 하고 넣어버리거나 네. 이런 물건들이 많아.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뭐 너무 막 흐지부지 되고 막.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 물건을 가리지 않고 막 주는 것도 그 사실 좀 문제는 있어요. 근데 저 반면에 저는 반면에 이렇게 주는 건 없죠. 저는 건 없다. 주는 거 없는데 어. 어쩌다 이렇게 저거 어때요 했을 때 보면 지금 우리가 거의 100%였죠. 100%. 제가 그쵸. 저한테 이렇게 추천해 준 것 중에 딱 안 산 게 종로 거 안 사고. 맞아요. 근데 종로도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샀다고 했지 않았어요? 네, 축구 선수가 샀고. 유명하신 분이. 네. 그리고 영득 그거 안 샀네. 구로. 구로 거. 구로는 지금도 아까워요. 구로도 저희가 진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아. 다시 살려고 했는데 구로는 아. 지금도 아까워. 왜냐면 딱 제가 개발하기 좋아하는 사이즈와 규모, 그 다음에 위치. 그때도 우리 구로 갔을 때 같이 임장 가가지고 네. 그 앞에서 소주 회에다가 먹고. 소주 먹고 거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왜냐면 놀라운 삐짜리예요 지금. 아니 거기 가서 우리가 임장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이 물건의 주변과 이 건물의 컨디션을 세입자 주인 모두 화장실까지 들어가. 화장실 가서 제가 또 소감 보면서 다 파악했죠. 네. 근데 그 정말 그 건축도 중요하죠. 했을 그게 때, 진짜 중요하지. 아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였는데 어쨌든 2년이 안 돼서 못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다른 분한테 넘겼잖아요. 근데 뭐 그 뒤로 우리가 또 역삼을 샀고 그래서 뭐 지금 또 자금문력을 좀 놔둬서
다행히 금리 또 상승되는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고. 지금 또 계속 물건 찾고 계시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저랑 또 어쨌든 거래하실 거잖아요. 거래하실 거고 매각도 하셔야 되고 매입도 또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시기에 금리가 최근에 저희가 뭐 지점장님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잘 받으면 한 4% 후반, 중후반대, 보통은 한 5% 초반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시는 분들은 사시겠지만 못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현재 지금.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그 지금 물건을 살 때나 말 때나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느낌은 갖고 계세요. 지금 좋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안 팔 물건들이 나오는 거지 나오긴 해요. 그쵸, 근데 나와요.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분들 상상을 해요. 엄청 싸게 나오고 있지 않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엄청 싸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제 생각이에요. 그냥 느낌 물건 받아보면 야, 이걸 판다고? 옛날 같으면 안 팔았을 텐데 이런 게 나오는 시장이지. 뭐 갑자기 있다가 뭐 반토막 난 물건이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그분들 상상 100억짜리 50억이 나온 그분들이 쉽게 살 수 있나고 못 사요 어차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나온 물건이 200을 준다 해도 안 팔 물건이 그냥 100억에 팔게요 하고 시장 주변에 하고 비슷하게 또는 뭐 살짝 뭐 이런 정도 나오면 그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억눌린 매매가 어느 순간 폭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실제 그냥 뭐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투자자들도 관망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수요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실수요자들은 사고 싶은데 부담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회사가 투자를 못 받고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금리 높으니까 또 부담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돈이 있어도 두려운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계속 이렇게 고금리로만 갈 것 같지도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면은 또는 이 금리로 간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은 사람은 결국은 적응을 해. 이 금리에도 적응을 해요.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런 시절에 사는 거죠. 그런 시절, 이 금리의 시절에 살고 있고 여기에 맞는 부동산의 값은 따로 매겨지겠지. 떨어지면 더 좋은 거고 오를 것이고 부동산이. 또는 뭐 5%다 해도 5% 계속 가면은 사람들이 2%다가 5%니까 무서운 거지 5% 계속 하면 5%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가격들 모든 물가 이게 다 5%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수요는 매매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지금 같은데 좀 더 공격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죠. 2000년도 매입하셨을 때 그때는 8, 9%였는데 그렇죠. 그때도 사셨었는데 IMF 직후에 8, 9%니까 IMF 자체가 무서워. 금리도 무서워. 그래도 그때 저는 사서 행운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계속 매입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고 2008년 리먼 브러스 사태 때도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는데 어쨌든 샀죠. 그래서 또 행운이었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는 뭐 이때 거래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사자가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이렇게 개구리씩 투자를 했, 청개구리씩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신 거죠. 네,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 한마디 딱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한테는 계속 망설이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네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뭐 망설이는 거하고 깊이 고민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네 망설이면 그냥 계속 망설이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계속 망설일 거고 어떤 물건을 보고 적극성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분은 고려하는 거지. 그거는 사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한 거예요. 망설이는 분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뭐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매도자랑 협상이 가능한 시기거든요 지금. 불과 1년에서 2년 전만 해도 완전 매도자들이 우위였죠. 살려고 하면 그냥 바로 집어넣어버리고 다음날 20억, 30억씩 올려버리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뭐 별말 없이 살 수 있는 시점. 조금 깎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좀 깎을 수도 있고. 그 시절이지 뭐 반토막 날 일은 없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는 또 달라. 맞아요. 왜냐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억짜리 건물주라고 하면은 뭐 금리가 뭐 6% 됐든 8% 됐든 이게 옆에서 지금 좀 시기가 힘드니까 한 20억 싸게 한 80억에 던져라. 이거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어느 정도 재료가 다 있으신 분들인데. 그렇죠. 매도자가 200억짜리 또는 100억짜리라고 쳐요. 뭐 강남에서 100억이면 아주 큰 건물은 아니죠. 정말 작은 건물에 속한데 100억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서 팔아요. 그럼 그 망설이는 사람이 그 100억 감당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없어, 더 못해. 맞아요. 네. 이 100억은 이미 이전에 사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못 샀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낸 100억을 90억에 판다고 한들 자기는 편안하게 이 90억을 사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더 못해. 쉽지 않아요. 결론은 항상 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하는 거는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질러 봐야 되고. 저는 특히 지금 시장에는 해보신 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지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해본 사람들이 맛을 봤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지금 또 흘러가야 될지 예측이 조금은 가능하고 예.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망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질러라. 뭐 지금이 괜찮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마음이 조급해요. 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금방 이게 보복 매매가 네. 일어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다시 또 기회를 내가 한번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때 못 사셨던 것처럼 2천에 내가 살려고 했지만 1억이 됐던 것처럼 그럼 배 진짜 아프잖아. 그래서 다행히 떴으니까 다시 다행인데 다행이긴 다행한데 그때 막 샀을 때는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샀는데도 이게 맞나 싶고. 아 맞나 싶었죠. 네. 근데 다행이었던 게 우리 옆집이 1억 5천에 샀었어요. 제가 1억에 사고 그 옆집을 누가 1억 5천에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아 바로. 거의 같이 해서 지었죠. 어쨌든 한편으로는 편안하셨겠네요. 상승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네. 눈에 뻔히 보이니까 찍히고.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토는 그러면은 저희 이게 뭐 몇 편으로 제작돼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저희 한 20편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2, 30편 나올 것 같은데 아. 이번 영상이 좀 재밌거나 조회수가 잘 나오거나 또 반응이 좋다고 하면은 저희 계속 출연해 주실 거죠? 출연해. 아 그럼요. 아, 예. 아, 그러면 연락이 안 오면은 잘린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럼 뭐 수술은 해야겠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회수 계속 저희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은 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실제 건물을 많이 지어보신 분과 저희 같이 뭐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건물 짓고 있는 현장도 찍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뭐 예를 들면은 건물 답사를 할 때 어떤 것을 주로 봐야 하는지 거기서 중개인과 건물 사시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을 위주로 보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반응이 좋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같이 해보시죠.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안 올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잘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앞으로의 목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1년에 공사하는 현장이 현재는 2개, 많게는 3개인데 추후에 이번 기회에 한 몇 개 물건을 더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최소 1년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현장을 개발을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최소한. 그리고 이제 한 3개, 5개 정도 한다고 치면 가급적이면 이제 건설 회사를 우리가 직접 설립을 해서 네네. 우리 공사는 최소한 우리가 해서 그 건물의 어떤 품질 관리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우리의 목표죠. 알겠습니다. 저희 영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